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이 남들과 비교하는 게 가장 또 기분 나쁘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 증시 요즘에 어떻죠? 지난 반반에도 나스닥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우도 4만을 이탈했지만 그쵸. 기록을 만들고 나서 이탈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좀처럼 가지 않는 내 종목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독야청청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죠. 외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는 우주항공이나 일부 반도체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기세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화장품이 워낙에 또 강한 그쵸. 모습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러다가 어느새 또 새로운 종목군이 확 튀어오르면서 맞아요. 판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혹시 내가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리고 못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회의 문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2-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텐데 이런 거 외에도 이거 신규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네. 이런 거 질문 주셔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 댓글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휴머니스트님 오셨군요.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하셨는데 그럼요.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네.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졸고님께서 옛날 네. 사람이라고 저를 해주셨는데 보통 그렇죠. 저는 전화하면 무조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무조건 이거라면서요? 이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귀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그래서 미스터 진달도 벌써 어느새 한 4년 가까이 됐나요? 네. 오래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바꾸셨어요? 좀 젊은 세대에서 요즘에 이건데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도무지 붙지가 않아서 그냥 이걸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럼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우리로 통합시켜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치통 아니에요. 이 치통 아니면 예쁜 척이죠. 이게 어떻게 전화 받는 거예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잠깐만요. 휴머니스트님. 차고야, 옆집 호동이는 이번에 1등 했다던데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 네. 부모님은 공부해라는 잔소리도 많이 안 하셨고 비교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자유분방하게 좀 큰 편이라서 여기 해당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늘 비교를 당하면서 좀 자랐는데 집안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니 비교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비교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삐졌어요, 뽀뽀뽀님. 네. 윤지 앵커 칭찬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동님 오셨고 조조하리님 안녕하세요. 네. 진용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식 농부꾼님 오셨고요. 꿀부자님께서는 윤재커 옆에서 어떻게 웃고 있었길래 몰라요? 미소 어쩔 하면서 힘나는 미소라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병옥님도 왜 보니까 지연님도 와주셨는데 많이들 인사를 주셨습니다. 곽보영님께서 포기하셨다는 소문이 이런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제가 공부는 못해도 반장은 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반장들이랑 늘 비교를 네. 당했어요. 왜 너는 쟤처럼 공부를 못하냐. 보통 그 반장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애가 밝고 활기차면 되지 맞아요. 공부까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윤재커의 과거를 살짝 돌아보고 왔는데 자, 우리는 또 종목 진단과 함께 랭키쇼 주제를 좀 꺼내봐야 되는데요. 네.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띄워주시죠. QR코드? 자, 저희 공연
공연이 아니죠. 강연회 초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쵸. 여러분 좀 위안을 드리고 그리고 도움 말씀드리고자 할 수 있는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벤트 참여하는데 쉽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곽보영님이 원래 반장보다 부반장이 더 공부 잘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짜 부반장이랑 비교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비교 얘기하면은 울컥울컥해요. 유재커 반장도 부반장도 다 이겼어야죠. 우리 지금 잘하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자, 삐졌어요, 열심히 뽀뽀부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그 학력을 다르게 바꿔놓으셨어요. 버클리 음대 물리학과 출신 아니신가? 오, 그러세요? 버클리 음대 물리학과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고졸로 되는 건가요? 몰라요. 그래요. 뭐 루머는 일단 안 됩니다. 루머였고, 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진단을 바로 가고 싶긴 하지만 해야 될 게 있죠. 레키쇼 주제를 먼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부부의 날입니다. 주제가 왜 부부의 날이죠? 오늘이 실제로 부부의 날이에요. 5월 21일 실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자, 공휴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날이고 그래서 부부 특집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경각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꼽아봤거든요. 띄워주시죠. 주제가 어떤 걸까요? 부부싸움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근데 남자 기준일 수도 있고 여자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남자, 여자 다 순위가 준비되고 어허. 있었지만 이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네. 번잡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제가 꼽았거든요. 그래서 남자 기준입니다. 남편 기준에서 부부싸움할 때 이 부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쉽게 읽어주시겠어요? 일단 그냥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당신 그리고요? 항상 그렇지 뭐. 이게 뭐야. 누구네 남편은 이렇다던데. 뭐가 미안한데? 우리 이혼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기분이 괜히 읽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인데 네. 썩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저는 심지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 상처가 굉장히 됩니다. 이따가 연기를 좀 부탁드리긴 할 텐데 한 번 네. 더. 상처는 제가 미리 각오를 하고 들어갈게요. 러브스기님이 네. 남편이면 1위는 아마도 뭐가 미안한데 이걸 거라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뭐가 미안한데 대체? 벌써 말을 되게- 해봐. 벌써 상처예요. 기분이 확 나쁘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 기준도 있고 부인 네. 기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꼽았으니까 남편 기준으로 할게요. 자, 가장 듣기 싫은 말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내 거는 왜 맨날 파란색일까요? 머니로즈님의 시장 이야기. 어허. 고영님께서는 이혼 얘기 이래 금지여다라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저희 종목 진단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곽보영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대덕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PCB 기판, 네.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한때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대덕전자 매수 가격이 23,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 매수 가격이 23,000원인데 현재는 수익 중이시죠? 비슷해요. 네. 24,0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좀 내려가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대덕전자의 강한 반등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반등의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이제 이거 강하게 솟구치는 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언제 강하게 솟구칠지 뭐 그 부분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거래가 좀 붙어줘야 되겠죠. 거래가 붙는 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거의 바닥권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면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올라갔을 때 쫓아가서 따라잡아 보면요. 돈을 벌 확률보다 깨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을 때 뭐 별로 관심 안 가질 때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그리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반도체 쪽 중에서 제일 못 움직인 게 이 대덕전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워낙
AI 반도체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좋다 보니까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좀 소외를 받았는데요. 한편으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그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 아시죠? 자, 그 종목을 보면 이거 작년에 그 진시진에서 9,000원대, 야인시대에서 10,000원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때보다 1년 전보다 5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MLB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MLB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MLB죠. 이 고다층 PCB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요런 데 쓰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이렇게 급등하고 지금 최근에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MLB 쪽을 하다가요,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쪽 사업을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 전체적인 업황을 본다라면 작년에 2분기까지 삼성전자 이익이 6천억 이 정도밖에 안 나면서 반도체 쪽은 계속 적자가 많이 누적됐었고요. 자, 그러면서 업황을 그때 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닥을 찍고 2분기까지 그렇게 안 좋았었으니까 좋아진 게 3분기부터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게 1년도 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요, 적어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순서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죠. 내게 안 간다고 다른 걸 쫓아가 보면요,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3,2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도 잘 하셨네요. 자, 매수를 잘 하셨으면 일단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보십시오.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렇게 크게 많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 2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 한 3만원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하는데 내 거 왜 안 가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였습니다. 일단 매수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곽보영님의 대덕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덕전자 차트 같이 보시면서 왜 이렇게 안 가노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고등님께서 그리고 이 머니 로즈님께서는 현대 힘스 종목 진단 보내주셨어요. 현대 힘업스. 네. 고동님께서 또 현대 힘스를 힘업스로 바꿔놓으셨는데 힘이스로 바꿔주기를 제발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식농부꾼님께서 오늘 5위로 요거 당신이 항상 그렇지, 이거를 있었네요. 네. 참고로 여러분,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 사실 1위부터 4위까지밖에 없었거든요. 한 개는 지어낸 거예요? 네, 한 개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근데 결혼 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결혼이나 연애나 뭐 듣기 싫은 말은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그럼요. 오케이. 인정.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이거 지금. 오늘 안 돼요. 오늘 화내면 안 됩니다. 지금 미니토마토님께서 창호행이 항상 그렇지. 따로 좀 얘기 좀 하죠. 아니, 오늘 제가 일부러 이 듣기 싫은 말은 우리가 하지 말자. 잘 알아두고 서로에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경각심을 갖자 특집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화만 자꾸 늘어나네요. 어떻게 하지? 말을 말자. 그래. 그만해. 표정 왜 이렇게 차가워요? 진짜 오늘 상처투성이네. 자, 그러면 이 상처를 그만 받기로 하고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졸고님 등장하셨네요. 네. 하나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하나솔루션이 사실 이번 달에 정말 잘 갔어요. 고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거의 30%까지 끌어올리다가 오늘 단숨에 7%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떤 이슈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3만 원이면 지금 약간 손실이시죠. 지금이 29,400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간의 손실 보고 있는데 이게 회복 가능할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매수하신 지가 상당 기간 몇 달 지났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 대덕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이 가는 거 쫓아가면 물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뭐 오늘이나 어제 내지는 이번 주, 지난주 후반 정도,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내가 투자 방법을, 투자 스타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가 증권회사 저도 꽤 오래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고객분들을 뵈면 그랬어요. 고객분들을 뵀을 때, 자, 이렇게, 좀 치고받고,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쫓아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을 넘게 다녔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다 손실이 나고, 그런 결과로 좀 이렇게 수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나 최근 들어 매수하셨다라면 조금 투자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23,000원부터 시작해갖고 꽤 많이 올라왔죠. 지금 저 고점 기준으로 보면 32,000원 정도니까 한 9,000원이 올라왔으니까요.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게 요렇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움직인 거는 관세,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과거에도 계속 좀 있어 왔던 얘기고요. 때린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작년,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2,10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익 규모가.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아마 미국이 당분간은 중국을 때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의미 있는 추세적인 상승은 일단 저는, 그 트럼프라는 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저는. 트럼프란 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지금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이런 쪽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 작년 여름 이후로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 이유가 저는 트럼프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큰 틀에서 시장을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지금은 너무 고점에서 쫓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 크게 음선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22평선이 27,200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좀 빠지다 보면 이게 만나는 자리가 있겠죠. 지금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거기서는 조금 지지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어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고점을 찍었었네요. 67,000원부터 반토막 이상 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굳이 여기서 좀 자르거나 그런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여기 20선 근처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고점, 지금 이 전고점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다음에 반등 나올 때도 이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좀 기다려 보셨다가 한 3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조금 좀 또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자, 보유하셨다가 32,000원 정도에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좀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3만 원대 지금 평단가 들고 계신데 32,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매도해 보시는 걸로 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고요. 네.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죠. 5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과연? 앞서 말씀드렸지만 4위까지는 진짜 설문조사 결과고요. 네. 5위는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자, 5위가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떤 거? 이겁니다. 뭐가 미안한데? 말을 해봐, 말을. 그냥 다. 아이, 그럼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네? 언제까지 계속 할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미안한데? 라고 이렇게 너무 탁달하지 마시고 네. 그냥 차분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많이 다쳐봐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5위는 이렇게 제 얘기로 잡아봤고, 그리고 1, 2, 3, 4위는 네. 실제 설문조사 결과니까요. 여러분 4위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대로 종목 진단 가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저희 시장 상황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실시간 종목조의 상위, 이 순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하루 동안 투자자들의 조회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뭐가 미안한지 모를 때 정말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왜 내리는지 모르겠을 때 더욱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유독 우리 장이 좀 유독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또 홍콩 쪽의 하락폭을 보면 그래도 오늘 우리 장 이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랭킹쇼 오후 나의 주식 오후장에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랭킹쇼 실시간 종목조회 리스트 당일 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누적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사흘 만에 현재 반등 보여주고 있는 HLB가 되겠습니다. HLB 이틀 연속의 하한가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리보세라닙 악재가 나오게 됐죠. 미국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암의 신약의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한 언론사에 따르면 내일 모레 23일부터 열리게 되는 HLB 바이오 포럼 2024에 중국 항서제약 관계자가 참석하기 위해서 입국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때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을 알아야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시기도 윤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HLB 바이오스텝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까지 반등을 하고 있고요. HLB는 오늘 주가 상승세 3%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쭉 보시면요. 삼성전자 올라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 대한전선도 오늘 1%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 올라와 있죠. 구리 가격 랠리 전망 나오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생산하는 곳이죠? 여러분? 전선용 동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구리 가격 목표치를 12,000달러로 높여잡고 또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전망치 15,000달러까지 제시를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 사상 최고치 10,000달러 선 부근의 구리 가격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감 이 종목을 통해서 나오면서 18%까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 어제부터 많이들 주목하셨던 종목인데요. 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을 합니다. 실적 성장 사이클 무려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2026년까지 매출 성장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또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었고 6월부터는 구글향 AR 가속기 신모델 매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화장품주죠. 한국화장품 제조 올라와 있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역대 분기 기준 최대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북미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쭉 매출 성장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치도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화장품 섹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창 오늘장까지 2%가량 상승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가 있는데요. 게임주 시프트업이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는 소식으로 오늘장 주목받고 있죠.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흥행 게임을 갖고 있고 시가총액 최대 3조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IPO가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이 기업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성창투가 이미 투자한 바 있고요. IPO 기대감 나오고 있죠. 여기에 비트코인 7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성창투 주목을 받고 있네요. 다음 보시죠. 이오플로우가 14%까지 강세입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10%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올랐었던 종목 제일일렉트릭, LS마린솔루션, 이구산업 이런 종목도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장 1% 플러스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5월 정기 변경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 신규 편입 발표가 됐고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 엔캠에 투자한 전환사채 투자자들 4배 수익이 가능해져서 시비 물량이 언제 매물화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를 이어서 보시면 모베스전자 아침부터 현대차 1조 원 규모의 부품 공급 소식에 따라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검색 오늘 많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오플로우 좀 자세히 볼까 하는데요. 이오패치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기업이 이 인슐린 펌프 시장을 독점해 왔는데 이오패치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더 가게 될까요? 보유자이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이득일까요? 그리고 주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잠재력이 충만한 바이오주로 이제 이 종목을 분류해야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자, 질문 받고 그대로 넘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오플로의 주가 상승이 뭐 대단합니다. 인슐렛의 독점을 뚫고 과연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 이번 달만 해도 4,000원대에서 15,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님? 자, 이런 종목의 끝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 내용은 그 소송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요. 그게 또 5월 8일 날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현행을 유지해라 그런 결정이 내렸다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인슐렛에서 또 다른 이런 소송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위험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독점하고 있는 거를 이 이오플로우가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독점 구조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이 처음에 이게 완전히 진출을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부터 제대로 이렇게 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면 이 주가 자체는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좋을 때가 맞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600원에서 지금 14,900원,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그리고 여기 한참 동안 거래 정지가 돼 있었는데 보면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됐겠죠. 여기서 차트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안 나오는데 자, 거래 정지됐다가 그냥 갭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설마 오늘 쫓아가고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들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로 이렇게 돌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아니면 가질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요. 제 길이 아닙니다. 저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자, 옆으로 기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차라리 그런 것들 중에 실적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뭐 이거 사서 가슴 졸이고 막 그럴 바에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실적되고 향후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오플로우의 최근 급등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길이 정말 빠른 길 같고 지름길 같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급등한 길은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오플로우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자, 계속 그럼 저희 또 종목 진단 바로 이어서 붙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이거 참 아주 묵직한 종목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 따상님의 종목인데요. 이름은 따상인데. 이 종목이 사실 오늘 2차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그쵸. 게다가 그 대표적인 종목들 양극재에서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맞아요. 있습니다. 엔캠 정도만 앞서 살펴봤던 대로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양극재 대표 종목이죠.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이거 좀 높아요. 그쵸. 28만 9천 원. 그 전에 전고점 수준이 30만 원 뭐 그 정도 했으니까 네. 사실 최근 수준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5%를 갖고 계시는데요. 사자마자 계속 빠지셨대요. 오래 보유해도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오래 보유를 강제로 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궤가 그쵸, 다르겠죠. 그쵸. 자, 에코프로 BM 이제는 오늘 4% 내려가면서 20만 원대도 위태롭습니다. 이거 지난해 11월 1일에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2차 전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자, 이 에코프로 BM을 가끔 가다가 종목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진짜 쉬운 진단에서였던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말씀드리기를 요거를 또 2차전지 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뭐 한 3월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뭐 그냥 있는 것만 그렇게 저는 2차전지 쪽을 아직도 그렇게 뭐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 매수라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를 전저점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었었죠. 자, 근데 지금 오늘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블록딜이 나왔죠. 2대 주주가 블록딜이 나오면서 지금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빠지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뭐 그냥 들고 있으면 될까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들고 있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냐 하면요. 바이든이 돼야 돼요. 트럼프가 되면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차 전지 쪽이 법안을 바꾸는 거, IRA 법안을 바꾸는 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법안을 바꾸긴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근데 다른 그 반대급부를 휘발유차들 뭐 요런 쪽들한테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그런 쪽에다 다른 혜택을 준다라면요. 그 반대급부만큼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비규제 풀어주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저도 2차 전지 쪽 이렇게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되게 아픈데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들 미국 대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이상까지 가려면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떨어져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좀 들고 5% 정도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안 많으세요. 5% 정도 비중은 일단 좀 들고 가면서 그 미국 정치판의 추이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그나마 다행히 많지는 않아서 지켜볼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특히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 흐름들을 잘 그쵸.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살펴드렸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따상님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민주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다 보니까 채팅창 내에서도 25층에 있다, 네. 32층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신데 특히나 찰빵님께서 좀 신경 안 쓰시려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좀 상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좀 마음이 많이 슬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가 흐름의 좀 탄력을 다시 한번 그쵸.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응님께서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주셔야 할 때 창호에코님의 헬스 기운을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또 거의 뭐 3대 500 가까이 치니까 이 500포인트만큼 제가 힘을 불어 넣어보겠습니다. 요새 허리 다치셔가지고 힘 못 써가지고 에코프로 BM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나았어요. 오케이. 2주 동안 쉬었고 좋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2,700 수준에서 500 끌어올리면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까지 가거든요. 한번 그 믿어봅시다. 다음에 여러분의 목소리 남겨주겠습니다. 네. 좋아요. 종목 진단 계속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유튜브에서 JJ님의 종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20%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28,000원이 거의 전고점 부근이죠. 작년 11월 달 고점 부근이 28,250원이고 사실 그 즈음에 거래량 한번 터져주고 난 뒤에 지금은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게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을 했을 때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반등이 좀 나와주지 못한 듯한 분위기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쯤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이 카카오 게임즈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주봉을 좀 켜놨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네요. 2021년도 11월 달에 뭐 거의 10만 원을 넘겼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밀려서 지금 2만 원이니까 그 고점 대비해서는 한 5토막 이상 낮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때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실적 부분들 뭐 그런 거 그리고 카카오 그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요. 2022년에 이게 실적 고점을 찍었죠. 자, 근데 주가는 그때부터 밀렸습니다. 이 주가 2022년도에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 실적 이 부분도 여기에 고평가돼 있는 걸 극복할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리기만 하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저점 고점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돼요. 자, 지금 아직까지도 새로운 바닥을 찾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새로운 바닥이라는 거는 최소한 쌍바닥 이상은 기록해 줘야 됩니다. 자, 요게 주봉이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지금 여기 외바닥 찍었죠.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전고점 근처에서 또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게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려면요. 여기서 이 위에서 전고점 위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서 이걸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일단은 24,000원이란 가격대 최소한 이 가격은 돌파가 나와줘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여기 19,810원이라는 저점 이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요. 또 다른 바닥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대라면 이 정도 이 위에도 되네요. 자, 여기도 아니고 이쯤인가요?
이쯤일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전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이때는 이게 전저점이었었죠. 이걸 깨는 구간은 이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24,000원에 저 리스크 관리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 하셔갖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데요. 자, 일단은 바닥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19,810원 저거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대략 좀 이거 여기 이 가격은 완전 돌파가 돼줘야 되지만요. 122평선 근처 정도 그 자리가 한 2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본다라면 좀 이렇게 12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하고 매출액은 비슷한데 이익은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은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었다라면 이걸 돌파를 하고 넘어갔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이 전저점 이거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122평선 근처 24,000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처에서 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이게 저항을 하루 이틀 정도 저항을 거기서 받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손실폭은 줄어들겠죠. 손실폭 줄이면서 일부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살펴봤는데요. 전 저점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810원 구간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60일 이평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오면 그때는 또 추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좀 차트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오늘 렉키쇼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입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인데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남녀 기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택한 거라서 남자들 기준으로 볼게요. 남편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할까? 자, 지금부터 진짜 순위거든요.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아니, 누구네 남편은 뭐 명품백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주고 맨날 뭐 오마카세니 뭐니 사다 준다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걸까요?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연기로 듣는데도 아까부터 반복되는 상처가 누적이 되네요. 저희가 오프닝 때도 비교하지 말자고 했는데 기분 나쁘죠. 그렇습니다. 아니, 비교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맞아요. 비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직장 동료끼리도 비교하지 마시고. 약속. 그래요. 오늘 진짜 상처투성인 특집이네요. 자, 철빵님, 미안해. 에코프로 BM 샀어. 잠깐만요.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비밀로 미빌로 해요, 오늘은. 아니, 그런데 철빵님 이러다가 BM이 갑자기 30만원, 40만원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말이 또 바뀌는 거겠죠? 네, 그거 기대해 볼게요. 자, 서당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부부의 날에도 선물해야 해요? 선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험한 말만 피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도 좋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라도 가는 길에 뭐 장미꽃이라도 사가면 그러면 뭐 점수 센스 따는 거죠. 있는? 한번 그 센스를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전문가 한번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정아님께서 스펠링 영어로 적어주셨네요. 네. 자, 종목은 오늘 이 종목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칩입니다. 그럼요. 자, 넥스트 칩 오늘 12%나 급등 중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 가격이
15,300원입니다. 게다가 비중이 30%.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러면 첫 매수 가격은 이보다 높았을 것 네. 같고 추가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넥스트칩이 얼마 전에 10,000원대 깼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도 올 초 아니면 뭐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넥스트칩을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이 15,300원에 30%입니다. 오늘 급등했는데도 낙폭을 줄이는 선, 수익까지 연결이 안 되네요. 앞으로는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가 나와준 상황이죠. 올해 하반기에 아파치 6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 온 칩을 또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싱글런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싱글런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기업들에게 검증을 받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싱글런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검증이 통과가 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빨라야지 내년에나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파치 6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호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힘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넥스트칩이 이전에 이제 강력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14,000원 근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14,000원 근처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4,000원 구간을 뚫어주는 게 관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파치 6를 생산을 한다라는 게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싱글런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번에 이슈는 단발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양산에 들어간다라든지 조금 더 확실하게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1차 목표가는 14,000원 근처 구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호재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는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14,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이 구간으로 두고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는 16,000원까지 16,000원 근처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4,000원 근처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14,000원 근처 구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멀리 본다면 16,000원도 언급해 주셨지만 중요한 게 그 중간 단계입니다. 14,000원대에 매물도 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14,000원을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느냐 꼭 유심히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칩이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네. 김영애 전문가님께 상담받기 위해서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김명진님의 종목이고요. 웹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게임주들의 문의가 슬슬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반등이 오.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몇 년 동안 게임주들 많이 쉬더니 슬슬 이제 기대감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작 네. 얘기가 차곡차곡 나오고 있고 그렇죠. 신작이 잘 되면 아무래도 이게 매출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연관시켜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6,800원이면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시죠. 오늘 1, 2%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웹젠인데 5%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원한 상승폭까지는 아니고 또 하루는 내렸다가 하루는 또 오르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웹젠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웹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유행했었던 뮤라는 게임 있죠. 예, 뮤의 이 IP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신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에 뮤 모나크라고 하는 또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또 상당히 흥행을 해주면서 이번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영업이익이 179억 정도 나와주면서 상당히 또 이제 크게 실적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뮤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또 상당히 여러 신작 게임이 또 나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테르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신작 게임이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웹젠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 16,000원 구간에서 18,000원 구간을 못 들어주거든요. 이 구간에 지금 박스권이 약한 거의 지금 1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정말 좀 강력하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을 뚫어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수급의 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수급 흐름을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고,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즉 박스권을 뚫어주기에는 지금은 1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온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크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18,000원 구간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18,000원 구간은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18,000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게임주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8,000원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면서 18,000원을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 해주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121선을 계속해서 또 타고 가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121선이 또 굉장히 주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니까 손절 라인은 121선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18,000원까지는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딱 18,000원 구간까지 치면 내려오고 치면 내려오고 딱 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여다볼까요? 채팅창에 네. 이상한 루머가 한 가지가 돌던데요. 아니, 미라네코 아드님을 어디서 알고고님께서 보셨나봐요? 좀 의외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제 팩트 한 가지를 그냥 적어놨습니다. 팩트 맞아요? 팩트죠? 그 돌잔치 했다는 게 팩트예요? 무슨 소리예요? 위에요. 참고로 제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서당기님, 이런 루머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제 아들이 돌잔치를 했다뇨. 그 녀석, 태어나지도 않은 녀석이 돌잔치를 어떻게 한 거죠? 참 대단한 친구예요. 나중에 한번 직접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알고 보니 열심히 주식 사들여가지고 등록금 네. 마련하고 계신 중이라고. 우리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저도 빨리 이제 여러분의 응원처럼 하루빨리 장가가서 애도 낳고 해야 될 텐데. 그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그리고 바이준님께서 지술은 강봉합 약보합인데 시세파는 왠지 오늘 폭락장인 듯하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체감이 참 약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그쵸?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은 여기서 급등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게 소외되는 기분일 거예요. 일단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흐름이 그닥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더욱더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시쯤 돼가니까 네. 종목 진단 신청이 약간 뜸해진 것 같거든요. 저희 2시 반까지 확대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네, 속보가 한 개 떴어요. 뭐예요? 유창호 앵커 미혼, 신부 구함. 이런 거 속보 아니에요? 파이팅!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유튜브 박홍근님의 종목으로 봅니다. 네.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 가격이 6,200원에 20%. 이 정도면 최근 저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현재 주가가 5,85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죠. 지난 1월 말에 고점이 8,150원. 그때 이 치고 이제 쭉 가겠다 그러게요. 싶었는데 가다가 힘을 잃고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SFA 반도체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FA 반도체입니다. 네, 일단은 SFA 반도체는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바닥을 좀 잡아주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급이 상당히 좀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권을 당분간 돌파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실적이 올라와 줄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3분기에 이제 새롭게 이 필리핀 공장이 가동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HB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수주 물량이 또 2배 이상으로 뻥튀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가 기대됨에 따라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실적 성장세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 뜻은 반대로 몇 개월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로 가고 있잖아요. 주목을 받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엔 지금 아예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수급적인 관심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상승이 나와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주목을 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들고 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꽤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수급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현재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수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박스권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3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6,300원, 6,5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6,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보고 길게 지켜보는 몇 개월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간은 좀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는 방법과 나는 그 정도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쪽으로 지켜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청자님의 이제 이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선택지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FA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셨죠. 게다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도 6,000원대 상당히 저항이 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될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꼭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님의 SFA 반도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어떤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가 하루 동안 누적된 종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많이 됐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내 실시간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낙폭이 제한적인데 하락폭이 커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장의 실시간 종목 조회 1시간 동안에 조회된 종목 HLB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승 탄력 좀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6%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다가 오늘 장중 저점은 4%가량의 하락이었고요. 현재는 1%대 플러스권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이 됐고요. 뒤이어서 인성정보가 올라오네요. 바닥권에서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펼치고 있는데
16%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움직이고 있어서요. 특징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쪽의 그 정책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기술과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료법 개정을 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 오늘 크게 15%까지 상승세 펼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 종목들 가운데서는 좀 익숙한 종목은 이스페타시스, 대한전선, 또 삼성전자, KBI 메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유니테스트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셀, 세계 최고 효율 수준의 태양광 셀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중국 쪽에서 원래 최고였는데 19.2%,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20.6%짜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오늘장 20%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 11%까지 강세 띄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운데서 곡물 등의 가격 역시도 올 여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이펙트, 대한전선 등 종목이 검색되고 있고요. 자, 10위권 아래 종목도 보겠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는 화장품주 많이 보이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 J2K 바이오 이 종목도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25%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강세 연달아서 종목별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기술투자, 하나솔루션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색이 많이 됐어요. 제가 1시 구간에는 이게 리스트에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0% 넘게까지 하락하면서 아까 또 잠깐 저희가 랭킹추에서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 밖에 종목 가운데서는 IMB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왜 오르는지 이해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세계 최초 암종 불문 치료제 ADC 항암제인 엔허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국내 적응증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엔허투의 적응증 확대 승인에 대한 심사를 이제 곧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허투라는 파이프라인이 다이이치 산쿄, 일본 기업이겠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IMBDX라는 기업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전립선 암 치료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좀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서 정말 이게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10%가량의 상승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가 태양전지 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전기차 솔라루프라는 태양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를 상용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SK 하이닉스 쪽에 HBM용 웨이퍼 테스터 진입을 위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유니테스트 하반기 주가 날개 달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유니테스트 질문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상담했던 종목 중에 하나솔루션은 지금 급락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유니테스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종목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유니테스트 오늘 또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봐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 오늘 나온 호재를 보게 되면 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인 20.6%를 또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세계 최고 효율은 약 한 19.2% 정도로 중국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또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20%를 넘는 기술이 없었는데 요거를 또 세계 최초로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니테스트의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또
HBM 쪽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웨이퍼 테스트를 개발을 하고 상용화 목표 시기는 이르면은 올 하반기 정도라고 합니다. 빠르면은 올 하반기에서 이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닛 테스트가 상당히 또 이에 대해서 호재를 전체적으로 받아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잖아요. 즉 주목을 받아주는 종목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지금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엔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워낙에 많이 하락이 나왔다가 바닥권을 좀 강력하게 잡아주고 오늘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의 수급이 지난 약 1년에서 2년 동안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이 정도의 흐름 오후까지, 오후 장 마감까지 윗꼬리를 크게 그리지 않고 이 정도의 흐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단기 신고가를 넘어갈 확률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상용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 상용화를 할 것이다,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이슈들에 대해서 당장에 이제 우리가 길게 가져가기는 사실 살짝의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의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장 마감까지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에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한 2년, 3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신고가, 단기 신고가인 약 한 18,000원 구간 돌파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전에 또 거래가 많이 되었었던 매물 구간이 약 한 2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2만 원 구간까지도 저는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고 조금 더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유닛 테스트는 하반기에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종목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또 한번 접근해봐야지 생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밀어주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에 또 딱 맞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좀 길게 본다면 2만 원까지의 반등도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하반기에 더 좋대요. 그런데 네. 하반기에 들어가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담아가도 될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닛 테스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쯤에서 오늘 내기쇼 주제 3위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부부의 날 특집입니다. 이런 말은 제발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꼽아봤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남편들 기준이에요. 네. 제가 뽑아서 그렇습니다. 자, 3위 공개해 주시죠. 이혼해. 아,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럴까? 거죠? 아까 초레이님께서 이혼해라는 말은 은근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실 분들이 거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 우스갯소리 네. 담아서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이혼해라는 말을 어떻게 부부싸움 할 때 합니까? 아니 근데 창호엠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계속 연기를 하니까 시청자님들께서 PTSD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많아요. 이번에 힘도 뺐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건 좀 그래요. 너무 상처되는 말이라서 맞아요. 그랬더니 에르지님께서 음소거한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바이주님은 나는 와이프가 제일 무서울 때 자기 지금 바빠? 왜? 왜? 이게 왜요? 왠지 무슨 말을 진지하게 할 것 같고 또는 뭔가 시킬 것 같고 각 잡았을 때 왠지 우리 좀 대화 좀 할까? 불안감이 그리고 그런 거 있어. 갑자기 이름 부를 때 야 유창호 혹시 어린데요? 어린데 아니면 유창호? 그냥 갑자기 평소에 애칭을 부르다가 창호 그렇죠. 오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좀 무서워지는 건너가야 거예요. 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무섭죠? 공감 확대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3위에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말하면 듣기 싫다. 이 3위는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듣기 싫다고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너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이런 그래요. 거요? 이거 말하는 것도 부담되는군요, 이게. 그래요. 그냥 이 험한 말들은 안 쓰는 네,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3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위와 2위 최종 순위는 네.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지금 종목이 전화로 와 있대요. 네.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종목명 알려주시고요. 비중과 단가도 토니모리 알려주시죠. 만 원에 20%예요. 아, 토니모리 10,000원에 20%요? 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좀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한참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보유를 이렇게 오래 하신 모양이에요? 네? 보유를 오래 하셨고 그동안에 주가가 2,000원대까지 찍을 네. 때도 버텨주신 거죠? 맞습니까? 주가 좀 많이 내려갔을 때까지도 계속 다 버티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네. 네. 저는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저도 싶었는데. 최근에 고점이 한 11,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타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랜 네. 기다림 끝에 지금의 그래도 봄날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토니몰입니다. 요새 반등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 오늘도 화장품주 주가 잘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 더 가져가도 괜찮을 걸까요? 네, 일단은 또 오래 기다리신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또 이제 과연 수익 매도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오전장에 완전하게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은 이제 화장품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그다음에 뭐 토니모리, 코리아나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화장품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 화장품이 대장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일전에 차익 실현이 2거래일 전에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밀어주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윗꼬리를 크게 그리지 않고 물량을 지켜주게 되면 한 번 더 접근이 가능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화장품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게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뭐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뭐 본느 그리고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또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수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또 건드릴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쉬운 종목이기는 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고점 구간에서 약한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요게 그런데 약간의 또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약한 흐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 다시 수급을 좀 밀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10,000원 구간에서 살짝 또 윗꼬리 그리고 있죠. 단기 매물 10,000원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 구간 부딪히고 있는 거고 이 10,000원 구간 뚫어주면은 바로 또 신고가 보시기보다는 11,000원 보셔야 됩니다. 토니모리가 이제 길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11,000원 구간에서 또 뚫어줘야 될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는 무작정 엄청나게 지금 화장품이 좋으니까 쭉쭉쭉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고점에서 지금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11,000원 구간에서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돌파 시 11,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000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1,000원 보시면서 11,0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을 때 돌파해주면은 수익 극대화 당연히 노려
노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11,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의 매물대가 두텁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토니모리는 이제 약간씩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으로 정리 쪽으로 생각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토니모리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의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냥 너무 힘드네요, 주식이라는 게. 네, 오늘은 조금만- 또 막 후딱후딱 갈 것 같더만 또 가다가 밀리고. 그러니까요. 힘든 시간을 간에 많이 잘 버티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토니모리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아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요. 10,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앞자리 2,000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몇 년의 시간을 버티시면서, 네. 결국은 이 수익의 기회가 조금씩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0,000원 위에서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특히나 토니모리 하면 저도 직접 썼던 소비자 중에 하나로서 중국향 매출이 진짜 엄청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빛을 발해줬으면라는 저도 함께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토니모리 전화로 살펴드렸고요. 네. 그리고 초레인님께서 맞아요.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죠. 아주 또 마지막에 긍정적인 멘트 해주셨는데 이 힘을 받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리고 저희도 힘을 얻어보겠습니다. 가자!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NSM 베이베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사실, 가장 먼저 그 주가 폭등의 흐름을 그쵸.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엠텍을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의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이거 7,000원에서 47,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와.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때 고점 47,000원대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정확히 7월 26일 그 2차전지 대부분 종목들의 고점이 나왔던 그날 기준으로 47,000원 찍었고요. 그때부터 57%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가 레벨이 계속 답답하게 저점권에서 흘러가고 네. 있는데요. 2만 원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은 딱 2만 원 수준에서 계속 옆으로 가거든요. 자, 포스코엠텍 과연 반등의 기미 언제쯤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정말 다행인 게 비슷해요. 평단가가 현재가랑. 그렇습니다. 네. 26,000원에 5% 딱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자, 과연 이 정도 매수가 잘한 결정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입니다. 아무래도 이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는 포스코 엠텍이죠. 지금 잘 들어가신 게 맞는지 어떤 판단 갖고 계십니까? 포스코엠텍을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포스코엠텍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죽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고 수급이 들어가고 관심을 받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입니다. 그러한 장세에서 지금 이제 포스코엠텍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을 접근을 하면 5월달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이제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포스코엠텍에 왜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다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 뭐 그다음에 뭐 EN 플러스, 지오리드 에너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리튬 포스라든지 뭐 금양, 전체적으로 다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접근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매력도가 아직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뭐 포스코 엠텍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지금 현재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지지 구간을 깨고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혹은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약간은 이제 저가를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이제 또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랑 그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은 지금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지금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많이 지금도 지켜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같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NSM 베이비님의 포스코 엠텍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끝나나요? 자,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계속하다간 이러다 2시간, 3시간 계속합니다. 자, 종목 진단의 기회는 그 뒤로도 계속 열려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랭킹쇼 주제 1, 2위 한번 공개할 시간 왔죠? 부부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라는 저 거였는데 왠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말을 말자 그냥. 이거 진짜 끝까지 상처가 막 오네요. 야, 이거 연기인데 알면서도 이 정도면 정말 배우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만해. 아니, 배우분들은 역할 몰입하면 진짜 이 역할에 빠진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근데 지금 상처예요, 진짜? 약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케이. 오고 있어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1, 2위 공개해 주시죠. 1위는요? 자, 1위는 바로 진짜 맞네요. 야, 그냥 말을 말아. 그러니까 말을 말자. 이게 됐어. 1위였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남녀 순위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 순위와 여자 순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남자 순위 1위도 그냥 말을 말자. 여자 순위 1위는 더 높은 득표를 받으면서 그냥 말을 말자가 압도적 1위입니다. 참고로 남자분들은 20.8%잖아요. 여자분들은 36.8%가 1위 그냥 말을 말자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무시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좀. 그리고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뭔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남자분들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끝낸다고? 이래서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꼭 명심하세요. 어떤 문제거리가 생긴다면 말을 말자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서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15.6%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런 말 떠오르시면 넣어놓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자분들이 택한 2위는 당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2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필터링하고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좀 돈독해지고 가정의 평화가 오면서 동시에 그 평안해진 마음으로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랭킹쇼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주님께서 순간 욱했네요. 듣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욱하지 마시고요. 연기니까요. 그리고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니까 오늘 몰랐는데 부부의 날이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집에 갈 때 장미꽃이나 뭐 디저트라도 사가지고 가서 또 행복한 부부의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남편분, 아내분 하면 꼭 안아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